자, 여러분 잠깐 앞에 화면 볼게요. 이거 하나 더 알려드리고 이것까지 하는 걸로 같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write.jsp에 왔는데 그냥 아무 JSP를 하나 연 거고요. 폼을 사용한 JSP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여기로 왔어요. 제가 아까 적어드렸던 내용이 이건데 이거 확인하는 과정이나 뭐 입력되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잖아요. 반복문으로 가면서 그거랑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진짜로 입력을 받을 거고 웹 환경이니까 알림창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런 걸 할 건데 이걸 하는 방식이 새로운 개념 하나를 알아야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폼 태그에는 onSubmit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 onSubmit 좀 전에 우리가 삭제할 때 한번 물어봤었죠. A 태그에 on클릭 걸어놓으면 A 태그에 걸려있는 href가 실행이 되기 전에 먼저 on클릭이 실행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처럼 홈 태그에 있는 이 onSubmit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홈 태그 자체는 전송을 위해 존재하는 애기 때문에 클릭하기 위해 존재하는 애가 아니에요. 전송을 위해 존재하는 애니까 onSubmit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네, 여기다가 onSubmit을 사용을 해서 뭐 이런 거 하나를 넣어 줄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걸로 먼저 보죠. 얼러트로. 자, 이러고 나서 서버가 꺼져 있군요. 메인 페이지에 가서 글쓰기를 한다. 그리고 입력하고 쓴다. 그럼 얘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까 A 태그에서 썼던 onClick과 동일한 현상인 건데 확인 누르면 넘어가겠죠? 당연히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활용해서 뭐 할 거냐면 자, 방금 전에는 alert 라고 하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를 실행하는 상태였고 그죠? 함수를 지금 저는 A라는 함수를 실행할 거야 라고 해놓은 거잖아요. 이 A라는 함수는 없죠?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함수를 만들어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 스크립트를 넣을 건데 옛날에 스크립트 여기다 넣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기다 넣어도 되지만 그냥 여기다가 해도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만들 겁니다. 스크립트 태그 하나 열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펑션 여기에 A 넣어주고 여기서 이제 얼러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방금 전에 있었던 일과 동일한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죠? onSubmit에서 얘를 먼저 실행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실행한다라는 건 얘인데 얘는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얼러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죠? 게시물 생성될 거고 자, 그럼 여기다가 이것도 사용하면 얼러트 나오고 나서 함수 끝나면 그 다음 만나는 게 이 코드니까 서브밋을 액션으로 못 보내겠죠. 자, 나오고 확인하면 안 가요. 이제 막아놓은 거니까 같은 원리예요. 이건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원리. 이 원리를 사용해서 제대로 된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액션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을 거예요. 리턴 펄스 얘를 써서. 근데 제대로 된 상태라면 얘를 못 만나게 하고 넘겨줘야겠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한 가지 개념이 더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jQuery 같은 거를 만약에 쓰고 있는 상태라면 이러면 누구 부른 거예요? 이 폼 태그 자체를 불러냈죠. 이걸 불러내서 변수에 담아서 그냥 써도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jQuery를 쓰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얘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한 가지 개념을 더 할 겁니다.
제가 이 함수 안에 함수 실행하는 이 소괄호 안에다가 this라고 넣을 거예요. 그럼 얘는 역할이 뭐겠어요? 아니요. 함수 실행할 때 소괄호 안에다 넣는다. 인자죠, 인자. 그럼 인자를 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있어야겠네요. 자, 자바에서의 개념과 똑같은데 다른 점은 타입이 없다라는 거예요. 타입을 만들지 않는 게 원래 스크립트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뭐라고 할까?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매개 변수이기 때문에 이름이 상관이 없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t라고 넣은 건데 좀 이따 바꿀 겁니다. 자, 우리가 자바에서의 this는 뭐였어요? 네, 객체가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리모컨의 개념이었죠. 그래서 객체가 만들어지면 this라고 하는 애가 있는 거였고 그 this를 활용해서 자기 자신 내부로 접근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친구였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의 this는 자바랑 조금 달라요. 어떻게 보면 자바랑 자바스크립트가 문법적으로 되게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게 가장 큰 차이가 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물론 변수 타입 지정하지 않고 이런 것도 엄청 큰 차이지만 this가 정말 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의 이 this는 뭐냐? 이 onSubmit을 하려고 할 때 이 함수를 실행하는 데의 this죠. 그러면 이 함수를 지금 실행하려고 하는 주체를 찾아요. 이 함수를 실행하고자 하는 주체 누구예요? 네, 폼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this에다 커서 놓으면 폼에 지금 블럭 들어오죠. 얘란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다른 데다 커서 놓으면 이거는 이제 폼 거다 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 this라는 친구는 이 내가 this를 사용한 시점에서 얘를 호출한 이 this를 호출한 주체를 찾습니다. 그래서 지금 폼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자로 지금 폼 자체를 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바에서 프린트 ln으로 출력문 찍어보듯이 자바스크립트 안에서는 콘솔 로그라는 걸 사용해서 찍어볼 수가 있는데 이 콘솔 로그는 여기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에 콘솔에 가보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입력하고 작성 버튼 누르면 나오죠. 이게 지금 이 코드로 인해서 생성된 한 라인의 결과인데 이 친구가 그냥 폼 그 자체예요. 그죠? 폼 태그 자체가 넘어요. 자체가. 이렇게.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this를 쓰면 지금 이 폼을 찾아낸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얘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이것도 콘솔 로그로 그냥 찍으면서 보여드릴게요. title value body value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고 작성 버튼을 누르면 얘는 그냥 그 폼 태그 불러온 디스 그 자체를 바로 출력한 거고 얘는 t의 타이틀의 밸류를 출력한 거고 얘는 t의 body의 밸류를 출력했어요. 제가 방금 입력한 애들이 나왔죠. 이런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점들은 어떤 의미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냐면 t가 폼이에요. 폼 안에 타이틀이라는 네임을 찾아요. 그러니까 t.title 하면은 얘를 찾는 거예요. 얘를 이 네임 보고서 이 인풋 안에 밸류를 찾습니다. 근데 이 밸류는 우리가 방금 입력했은 밸류 값이 바뀐 상태예요. 이미 그 상태에서 내가 작성 버튼을 눌러서 찍어본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얘가 갖고 있는 밸류는 이거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얘를 찍은 다음에 제가 얘를 널로 바꿔놓고 다시 얘를 찍으면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죠. 없으니까. 이렇게 값을 강제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당연히 검증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입력이 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비밀번호 입력했을 때 둘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상태, 이런 조건들, 이런 함수 만들어서 onSubmit으로 처리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였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번이라도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 이런 겁니다. 여기다가 이 t는 이제 폼 들어오는 거 알았으니까 폼이라고 바꿀게요, 이름을. 폼점 타이틀의 밸류가 널이면 제가 코드를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는 이 조건 타이틀의 밸류를 찾아서 걔가 널이랑 맞는지 비교해보고 널이면 이거 알림창 보여주고 리턴이면 뭐예요? 네, 메서드가 끝나버리겠죠? 이 밑에 어떤 코드가 있었던지 간에 이런 거 아무리 해봤자 저기서 리턴을 진짜로 만나버리면 얘는 안 하고 끝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리턴 만나서 얘가 종료가 되면 그 다음 코드는 얘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거고요. 실제로 서브밋을 안 한다는 얘기겠죠? 내용만 입력하고 제목을 입력하지 않으면 안 나오네. 이거는 이렇게 봐야겠다. 이게 낫겠다. 일단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도 안 나와? 안 바뀌었나? 바뀌었는데? 나왔죠? 그리고 나서 확인 누르면 리턴 만나서 여행 끝날 거고 리턴 펄스까지 했으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콘솔에 이런 것도 못 찍어요. 여기서 리턴 때문에 끝나서 얘까지 코드 실행이 안 되는 거니까.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서 우리가 따질 거 다 따져보고 나면 이제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그럼 이런 거 보여줘야 되죠. 실제로 그때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보여준다는 그냥 그거였고 실제로는 우리가 서브밋을 해야 돼요. 문제가 없으면. 근데 이 A라는 함수가 끝나면 얘를 어쩔 수 없이 만나니까 얘가 함수가 끝나기 전에 서브밋을 시켜줘야만 해요. 그런 상황이라서 홈.submit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또 있어요. 그럼 얘는 이 함수 안에 들어있는 실행이죠. 함수가 끝나기 전에 얘를 전송시켜버려요. 이 폼 자체를. 얘는 전송을 하려고 하는 애고 전송을 할 때 얘가 걸려있는 액션으로 그냥 갑니다. 자, 보세요. 이게 다 알려드리긴 좀 그래서 힌트만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 제목을 입력하지 않고 작성 버튼을 누르면 알림창 뜨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제목도 입력을 하면 얘는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A라는 함수가 끝나기 전에 서브밋 얘를 만남으로써 얘는 전송이 돼요. 여기 이 순간에 이미 되는 거예요. 되고 나면 리턴 펄스가 막는 게 의미가 없죠. 이미 요청이 넘어갔으니까 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돌아갑니다. 이걸 사용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보시면 돼요. 이게 활용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방법은 사실 이게 전부거든요.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들은 좀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거 해보시죠.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한 방식대로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좀 해나가 보도록 하죠. 일단 메인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하나 만들 건데 회원 가입해주고 경로는
멤버 조인으로 잡아주도록 할게요. 당장 버튼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해당 경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서블릿 없으니까 바로 또 만들어주도록 하죠. 얘는 화이트 서블릿 복사해서 멤버 조인 서블릿이라고 이름 붙여주죠. 들어가서 경로 요청되는 거 바꿔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티클이 아니라 멤버에 join.jsp한테 일을 넘길 것이다. 얘는 더 이상 할 역할이 딱히 없죠? 네, 여기까지 하고 바로 join.jsp 만들어주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write.jsp를 복사해서 멤버 폴더 하나도 만들어주고요. 요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write가 아니라 join.jsp라고 줄게요. 그리고 멤버 join 회원 가입 액션 당연히 이름 바뀌어야 될 거고 메서드는 포스트로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이거는 지우고 작성이 아니라 가입 버튼 그리고 하나씩 수정을 좀 해주죠. in id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 이름 같은 경우에는 뭐 컨텐츠 바디라고 하는 컨텐츠처럼 긴 글이 들어갈 상황이 없으니까 텍스트 에리어는 제거를 해주도록 하고 얘를 가지고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번호 그다음에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름이죠. 각 인풋마다 네임도 적당하게 맞춰 주시고요. 자, 그리고 타입은 일단 다 텍스트로 두고 여기에 플레이스 홀더 다 맞춰 주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이 로그인 join.jsp 파일이 열렸을 때 입력받을 수 있는 게 4개가 나오겠죠?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볼까요? 홈 메인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입력받을 수 있는 화면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회원가입으로 들어왔다가 안 하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취소 버튼 하나 정도만 만들어 줄까요? 얘는 이렇게 하자. 여기에는 그냥 메인으로 돌아가게끔 해주겠습니다. 취소 버튼도 하나 생겼을 것이고 누르면 메인, 누르면 회원가입. 뭐 이런 거는 뭐 필요에 의해서 만들면 되고 없애도 되고 상관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뜨는 거 확인했으니까 액션. 실제로 가입이 진행되게, 그러니까 DB에 인설트가 되게끔 두 조인 이런 이름으로 걸어주면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현재 멤버 조인에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얘도 뒤에만 바뀌면 돼요. 그죠? 두 조인 만들어주고 그러면 두 라이트 서블릿 하나 복사에다가 멤버 두 조인 서블릿이라고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다음에 들어가지고 가장 먼저 매핑부터 그리고 이건 필요할까요?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가입이 완료되었을 때도 우리가 JSP한테 일을 넘길 필요가 딱히 없는 거니까 누구누구 가입했습니다 하고 돌려버리면 되잖아요. 메인 같은 걸로 혹은 로그인 같은 거. 근데 로그인 우리가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해주면 되고 자, 타이틀과 바디가 아니라 여기서 넘어오는 정보들은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정도만 받으면 되겠죠? 패스워드 체크 같은 경우는
인풋을 사용했기 때문에 넘어가긴 할 거예요. 굳이 받을 필요가 딱히 없으니까. 이거는 어차피 입력을 받기 위해서 쓴 거지 무조건 넘기기 위해서 인풋을 썼다 이런 건 아니니까 상황이. 그래서 여기선 세 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아이디와 로그인 패스워드와 네임 정도. 얘네 다 스트링으로 활용이 가능하니까 굳이 현견은 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DB 연결을 해서 여기에는 인서트 멤버로 가야겠죠? 그리고 REDate, 업데이트 데이트 그냥 활용하고 멤버 아이디는 없어도 되고 이거 대신에 로그인 아이디 로그인 패스워드 그 다음에 네임 이렇게. 또 다른 거 필요한 거 있나요? 저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직 테이블을 만들지 않아서 확실하게 뭐 어떤 컬럼들이 필요하다라고 정해진 건 없지만 어차피 이 구조로 만들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거 하나 넣어주고 여긴 필요 없고. 자, 그리고 인서트 그대로 사용할 거고 아이디는 굳이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서는 몇 번 회원이다 라고 보여주기보다는 뭐 이름 같은 거 이름 같은 걸로 보여주면 좀 더 깔끔할 거니까 이게 %s로 바꿔주고요. 게시물이 아니라 멘트를 뭐라고 할까요? 항상 이런 멘트가 제일 고민이에요.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상세 보기 이런 걸로 보내는 거 아니고 메인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일단 그럼 우리 여기에 뭐 들어가야 돼요? 홈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나요? 땡땡 슬래시 한번 들어가야겠죠? 안 그러면은 그 이전 경로를 못 바꿔줄 거니까 여기 아이디 하나는 지워주고 얘는 아이디가 아니라 네임 넣어주면 되겠네요. 일단 이렇게 서블릿까지 완성을 좀 시켰어요. 그럼 얘가 동작을 제대로 한다면 인설트를 시키고 나서 이런 메시지 보여주는 것까지 완료가 될 텐데 우리한테는 현재 저런 테이블이 없죠? 그래서 만들어 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예전에 가져왔던 거 여기다 보관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멤버 테이블 만드는 거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는 딱히 넣지 않을게요. 어차피 가입 바로 해볼 거니까. 그럼 DB 만들었으니까 이제 멤버 테이블에 접근 가능할 거고 실제로 기능은 잘 동작을 하지 않을까요? 일단 한번 띄워보죠. 자, 이 두 조인 상태에서 제가 근데 이거 만들고 안 껐다 켰죠 아마. 자, 아이디를 테스트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다. 가입을 한다면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서 확인해 본다면 잘 들어왔네요. 그럼 일단 가입이 되는 기능 자체는 큰 문제 없이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이제 검증하는 단계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 검증하는 방식은 제가 아까도 예시를 말씀을 드렸다시피 온서브밋 활용할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이런 식으로 저는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return false 하나 넣어줄 거고요. 이 자리에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서 일단 이런 함수가 필요한 거니까 함수를 만드는 방식은 우리가 배웠던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냥 펑션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뭐 변수 만들어서 그 변수에 값으로서 함수를 넣어주는 것, 그리고 직접적인 이벤트 메서드를 연결하는 거, 이런 식으로 세 가지가 있었는데
뭘 쓰셔도 좋아요. 저는 이 방식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변수 만들어서 함수를 넣겠다 하는 거죠. 콘스를 사용한 이유는 뭐 굳이 상관은 없지만 그냥 넣어준 겁니다. 요즘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추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그냥 렉 같은 걸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펑션 만들어도 돼요. 상관은 전혀 없어요. 자, 이 안에서 인자를 안 넘겼군요. 여기서 디스라고 하는 인자를 넘겨서 얘는 폼이라는 변수 이름으로 받아주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바로 검증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검증을 먼저 해볼 건데, 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죠. 폼에 여기 프롬으로 해놨군요. 폼에 점, 일단 로그인 아이디 얘의 밸류가, 여기서 제가 아까는 간단하게 그냥 이런 걸로 보여드렸는데, 그죠? 이걸로 했었는데 이것보다는 사실 랭스가 좀 더 확실해요. 랭스 얘가 0이라면, 왜냐면은 이 밸류의 길이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 랭스라고 하는 애가 길이를 가져왔을 때 이 길이가 0이야? 그러면 아무것도 안 쓰인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는 게 좀 더 좋습니다. 이때는 얼러트 하나 보여주고 로그인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이런 거. 그리고 나서 리턴 메서드를 종료시킬 겁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겠죠? 회원가입에서 입력 안 하고 가입 누르면 알림창 뜰 거고, 누르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우리가 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메서드 중에서 포커스라고 하는 애도 있습니다. 얘는 뭐 하는 애 같아요? 그냥 커서를 옮겨줘요. 지금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는데 가입 누르면, 확인하면 커서가 일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아이디만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로 무조건 아이디만 걸릴 텐데, 다 따로따로 검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얘는 입력을 했는데 얘 입력을 안 하면 이쪽으로 커서가 가면 좋은 거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포커스, 이런 게 또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제가 좀 전에 테스트로 가입을 한번 진행을 했더니 이제 이 인풋에서 아까 전에 입력했던 테스트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자동 완성 기능이잖아요. 흔히 웹사이트 돌아다니다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인데, 자, 이게 있어서 좋은 경우가 있고 있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지금 설정한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기본값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끌 수는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풋 태그 안쪽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또 옵션 속성이 하나가 있는 건데, 오토 컴플리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얘가 처음에 기본값이 o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면 달라지는 게 없죠? 근데 얘가 5% 되어 있다면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는 그냥 두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강제로 끄는 방법도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타입 텍스트가 아니라 패스워드 이런 거 쓸 수 있다고 했죠. 자,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암호화가 된 형태처럼 실제로 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보여주는 방식이었잖아요. 이 방식일 때는요, 이거 패스워드로 바꾸기 전 상태를 먼저 보죠. 아직 안 바뀌었어요. 이렇게 합시다. 자, 얘도 나와요. 당연히 텍스트니까. 근데 이게 패스워드가 되면 그때부터 이 친구는 안 나와요. 이런 거. 내가 뭘 사용했었는지가 패스워드 쪽인데 나와버린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기는 아직 텍스트라 나오는데 얘는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값이 아까 제가 on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도 on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근데도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 얘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얘가 가지고 있는 힘이 강해서. 실제로 제가 오늘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나오지 못해요. 나오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좀 내가 생각한 대로 동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쪽이나 이런 태그에서 사용하는 속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뭐 개발 단계에서는 사실 굳이 패스워드 효과를 줘서 볼 필요가 딱히 없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랑 같은 방식으로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 이 친구도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상태는 한 번쯤은 걸러줘야겠죠? 그래서 넣어주는 겁니다. 이 네임.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포커싱도 바꿔주고요.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우리가 아이디를 입력을 안 했다. 나머지 입력을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아이디 입력 안 했다. 포커스 갈 거고요. 아이디 입력했는데 비밀번호 안 했다. 포커스 비밀번호한테 갈 거고요. 비밀번호까지 했는데 얘 안 했다. 확인. 잘 검증하고 있죠? 그럼 얘도 했는데 얘 안 했다. 네임 가지고 뭐라고 할 거고. 다 안 했으면 누가 걸려요? 아이디만 걸리겠죠. 왜냐면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를 건데 여기서 이미 걸렸고 리턴을 만날 거니까. 그죠? 자, 근데 이 상태로만 진행했을 때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한 상태는 걸릴 텐데 얘는 가입이 돼버려요. 왜 안 돼? 이건 랭스가 인식이 되는데 왜 안 넘어가니? 뭘 뺐나? 난 트림을 넣은 적이 없는데 왜 됐지? 왜 안 되지? 왜 리턴 펄스가 막는 거지? 이걸 안 했군요. 지금 이 메서드에서 이 함수에서 우리가 이런 과정으로 걸렀어요. 근데 지금 공백 상황은 그러니까 띄어쓰기를 넣은 상황은 이 조건문들한테 한 번도 안 걸리거든요. 근데 걸리고 났을 때 보내는 게 없으니까 그냥 리턴 펄스로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내는 것도 하나 넣어줘야죠. 테스트를 해보려면. 그러면 실제로 공백 넣고 가입했을 때 가입이 됩니다. DB에도 가보면 얘가 공백으로 들어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백 체크 또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찐 공백과 띄어쓰기 같은 공백을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작업을 좀 할 거예요. 얘가 뭐 한 거냐면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네임 인풋에 밸류를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 변수처럼 활용을 한 거예요. 값이 아니라. 그럼 얘는 재할당을 지금 하겠다라는 거죠. 재할당을 할 건데 재할당하는 내용은 밸류에서 트림만 적용이 된 상태로 재할당을 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트림은 우리가 자바에서 썼던 트림과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앞뒤에 있는 공백을 여백을 제거해주는 메서드예요. 이거를 다 해줄 거예요. if 조건문으로 내려가기 전에 얘네를 먼저 그냥 해버리고 얘네들은 그러면 불필요한 여백 같은 거는 앞뒤로 다 제거가 된 상태로 밑으로 내려갈 거잖아요.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뭐 아이디나 비밀번호, 이름 이런 데에 공백은 원래 못 써요. 사이에 있는 공백도 다 인식을 보통 안 해줍니다. 그게 일반적인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것까지 완료를 했을 때 우리가 가입해서 띄어쓰기만 입력을 한다면 이제는 안 되겠죠.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 공백으로, 그러니까 여백이 제거되면서 아무것도 입력되어 있지 않다라고 인식하고 이 if문을 탄 거예요. 그죠? 이런 기본적인 검증은 우리가 꼭 해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는 해결을 했으니까 비밀번호가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볼 건데, 이름 입력했나 안 했나 물어보기 전에 이거 두 개만 가지고도 판단하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치를 여기다 잡을 겁니다. 만약에 폼에 로그인 패스워드의 밸류, 이 친구가 얘랑 같지 않으면 이라는 조건을 줄 거예요. 얘가 같지 않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입력된 값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러트 보여줄 거고요. 여기서는 멘트를 비밀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체크가 아니라 패스워드로 포커스를 보내버리고. 근데 위치가 이름이 위에 있는 게 낫겠네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걸 먼저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보는 게 낫겠네. 뭐 이건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면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입력을 일단 해요. 비밀번호 입력해주고 얘는 다르게 입력하고 이름을 비워놓으면 일단 이 코드가 적용이 안 됐나 보네요. 얘가 밑으로 옮겨졌는데 하고 안 해. 그러면 이름을 먼저 봐줘. 다시 그대로 갔는데 이러면 일단 확인. 얘를 먼저 해야 되잖아. 왜 자꾸 비밀번호를 확인하래? 얘를 왜 먼저 안 해주지? 했고 했는데 다시 이거 가지고 할게요. 제가 저장을 안 했었군요. 뭔가? 어쨌든 메인 페이지 회원가입 입력 틀려 입력 안 해. 이게 맞아요. 그리고 이름까지 입력을 했다면 이제 비밀번호 가지고 뭐라 할 것이고 포커스를 비밀번호 쪽으로 보내버릴 것이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선택사항이 있어요. 비밀번호 쪽으로 포커스를 보냈는데 어차피 보통 내가 이게 지금 우리는 보이는 상태라서 망정이지 이게 점점점점 박혀있는 상황이라면 얘를 잘못 썼나 우리가 알 방법이 없잖아요. 둘 다 안 보이는 상태일 거니까. 그럼 사람들이 보통 여기서부터 다시 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포커스를 여기로 보낸 건데 굳이 다시 쓸 거라면 그 전에 있는 내용을 남겨놓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얘를 그냥 비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이 같이 비워주면 좋은 거니까 둘 다 비워버려도 되고요. 이건 선택이에요. 이제 둘 다 비울 거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뭐 여기 널로 하기 싫으면은 그냥 이런 거 넣어도 어차피 비워지는 건 똑같은 거니까 뭐든 상관은 없지만 이런 것도 이제 응용의 문제라서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그냥 해보는 방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건 그냥 뺄게요. 뭐 클라이언트들이 어차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작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상황을 보면서 또 추가 요구사항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본적인 검증하는 거는 끝났어요. 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입력을 제대로 했다면 문제없이 가입이 되겠죠. DB에도 잘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죠? 저 공백은 하나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트렁케이트로 아예 날려버리고 한 명만 가입을 좀 시켜놓도록 할게요. 테스트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회원가입 기능은 완료가 된 겁니다. 이제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니까 사실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기능들에 필요한 개념은 거의 끝났어요. 진짜 추가 개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웬만한 기능들은 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들을 잘 응용하고 섞어서 사용하면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못할 게 없죠, 사실. 이미 로직적인 부분은 많이 건드려 봤던 거고. 근데 이제 여기 이런 온서브밋을 사용해서 이렇게 검증하는 이 방식이 사실 여러분들이 오래 쓸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업에서는 이 방식을 계속 사용을 하긴 할 건데 결국에는 이 방식을 안 쓰게 될 겁니다. 나중에는. 왜냐면 지금 우리가 검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회원가입 방식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 플러스 올바른 입력 비밀번호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거 두 가지를 검증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두 가지는요 정규식으로 다 검증할 수 있어요. 정규식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뭐라고 칠까? 이게 뭐 자바에서 정규식을 걸을 수도 있고 스크립트에서 걸을 수도 있고 방식은 되게 다양해요. 그냥 정규식이라고만 쳐볼까요? 정규 표현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친구 뭐 특별한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회원가입 같은 거 하려고 할 때 아이디 입력하는 부분에다가 이상한 특수 기호 같은 거 쓰면 못하게 막죠. 정규식으로 다 걸러내는 거예요. 비밀번호도 마찬가지. 그리고 비밀번호도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뭐 영어 소대문자, 숫자 무조건 결합해야 되고 특수문자 하나 꼭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조건들을 정규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규식, 정규 표현식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 배열이 넘어온다면 인정을 해주는 거고요. 애초에 정규 표현식에 위배되는 문자열이 넘어온다? 그럼 거기서 그냥 막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비밀번호가 다른 상태 이런 것들 다른 거는 한번 따로 검증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이런 거는 정규식에 어차피 걸립니다. 공백 같은 거가 안 되게 다 막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나무위키니까 이거 말고 회원가입 정규식 이런 거 쳐보면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정규식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많아요. 물론 내가 원하는 게 얘랑 똑같지 않다면 좀 수정을 해야 되겠지만 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이런 정규식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뭐 이런 특수 문자들 있죠. 기호들. 의미를 우리가 다 알고 정규 표현식을 직접 만드는 것도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만 어느 정도만 이해를 해 놓고 나서 이제 거기서 살을 조금 붙이는 느낌으로 쓰시면 충분합니다. 이런 기호들이 가지는 의미 여러분들이 구글링 하면은 다 나오는 거니까 지금 요거는 대충 이런 겁니다. 알파벳 대문자 A부터 Z 크게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대문자 꼭 필요해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눠져 있지 않고 소문자 A와 소문자 Z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문자 알파벳 혹은 소문자 알파벳이 무조건 쓰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4, 20 얘는 최소 길이가 4고 최대 길이가 20이다. 이 얘기예요. 직관적이죠? 근데 직관적이지 않은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래시나 꺽쇠 같은 거, 이런 눈웃음 같은 거, 이런 친구들도 의미가 다 있는 거라서 사용을 하다 보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릿수 정해서 핸드폰 번호. 그러니까 이 대시,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지금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해놨는데 내 전화번호를 네 글자, 세 글자 뭐 이렇게 입력을 한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나라엔 이런 번호가 없으니까 이런 거 입력값 들어오면은 얘네 이제 걸러낸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이메일 입력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모르겠죠. 잘 어떤 식으로 이게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는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 번쯤 검색해서 대충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정규식 써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정규 표현식 기호들이 가지는 의미 나오는 창 하나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 띄워놓고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랑 좀 유사하네. 그럼 그거에다가 이 기호들 보면서 조금만 결합시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정말 까다롭게 할 거 아니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그냥 써도 돼요. 그래서 저런 정규 표현식을 사용해서 보통 검증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랭스 가지고 길이 검증하고 이런 과정은 결국에는 끝까지 쓸 과정은 아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규식에 대한 얘기도 좀 했고요. 그러면 일단 커밋 한번 하죠. 회원가입까지 완료를 한 거니까 아, 이름을 멤버 조인. 커밋 수업 페이지에 올려드렸고 아까 전에 이제 컨펌이라고 하는 경고창 띄웠던 거랑 온서브 및 관련된 참고 링크 하나 같이 올려놨으니까 이거는 복습하실 때 한번 봐보시고요. 시간이 뭐 많이 남진 않아서 일단 기능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네, 우리 내일 수업에서 진행할 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직 그거 안 했습니다.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중복 체크 기능에 대한 걸 아직 안 만들었어요. 이거는 오케이. 일단 내일 수업에서는 우리 이런 거를 좀 해볼 거예요. 로그인 기능 할 건데 우리 그 JDBC 아티클 매니저 할 때 로그인 기능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를 어떻게 저장했죠? 우리 세션이라고 하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하지 않았나요? 세션. 이거 우리가 직접 클래스 만들어서 했죠.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거 웹 환경으로 가면 우리가 직접 클래스 만들어서 쓸 거 아닌데 지금 환경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쓸 거다. 그 이름만 그냥 똑같이 세션이라고 해봤던 거다. 이런 의미를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얘 세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권한 체크라기보다는 그냥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정보를 기억하고 있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여기서 로그인을 만약에 해볼게요. 자,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카페 같은 거 들어가요. 여기서 로그인이 유지가 되고 있죠. 이거 하려고 한 거 아니었나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인 기능 만들었을 때, 만들고 나서 아티클 라이트 글 썼을 때 내가 쓴 글이라고 글이 저장이 됐었잖아요. 그쵸? 로그인 기능 만들고 작성자 정보 저장하는 거 이런 거 다 했었던 거니까 그걸 하려고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로그인 이후에 다른 기능을 사용할 때에도 로그인이 남아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이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유저를. 모르면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계속 나는 로그인을 따로 해야만 하는 거니까. 그쵸? 이게 이제 세션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했던 목적인데 웹 환경에서의 세션 이 친구도 똑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같은 목적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단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있어서 우리가 따로 만들 필요 없다. 우리는 사용법을 익혀서 사용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션이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쿠키라고 하는 애도 이제 말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세션과 쿠키는 같은 개념이고 똑같은 기능을 하고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항상 공부할 때 되면 세트로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면 목적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내일 수업에서는 이 친구들도 좀 알아볼 거고 이거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가입 시에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같은 것도 좀 먼저 하나 하고 가볍게 그리고 이런 것들 하러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복습을 하시고 시간이 좀 남는다고 하면 이 세션이나 쿠키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오면 좋고요.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제가 내일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나서 활용에 들어가긴 할 건데 제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가 조금이라도 더 잘 되려면 한 번쯤 글들을 좀 찾아서 읽어보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중국식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근데 이거는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이제 옛날에 만들어졌던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할 때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가 버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하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실제로 중복이 됐나 안 됐나 이런 결과를 알려주고 중복이 됐으면은 너 이거 못 써요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막았죠. 바꾸라고. 그리고 중복이 안 됐으면은 사용 가능한 아이디다 라고 하는 식으로 처리가 좀 됐었는데 요즘에는 네이버만 봐도요 사실 저런 거 버튼 같은 거 없거든요. 아이디 입력해요.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거는 우리가 좀 더 추후에 배우게 될 거고 우리는 아마 내일 만들 때에는 그냥 여기다가 가입 버튼 누르면 별도의 버튼을 만들고 할까? 뭐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얘를 가입을 눌렀을 때 우리가 입력 값을 다 입력하고 가입을 눌렀을 때 요청이 넘어가서 서블릿에서 판단하고 너 이거 아이디 중복됐어 못 써 라고 빠꾸를 시키거나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가 버튼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버튼 눌렀을 때 얘만 검증한 다음에 그 결과를 뭐 보여준다거나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제가 내일 수업 전까지 좀 고민을 해볼 테니까 어떤 로직을 구현하면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결과적으로 여기에 입력되어 있는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갖다 놔야 되잖아요. 실제로 회원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거니까 그럼 얘를 누르든 어떠한 요청 처리가 되는 곳에서 그 서블릿 안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갖다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보를 가지고 갔다 왔을 때 이거랑 똑같은 아이디로 존재하는 회원이 있다면
여기로 다시 돌아왔을 때 너 이거 가입 못해, 이 아이디는 쓸 수 없어, 이런 거고. 얘가 됐건 얘가 됐건 둘 다 어차피 하는 방식은 유사한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할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생하셨어요.